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도 에듀얼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송도 정탑학원 영어 원장이고요. 저는 송도 정탑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범석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가 해송고에 대한 이제 고등학교 특히 2학년 학생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키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영어 수학이 좀 됐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수학 어땠어요? 수학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어요. 네, 중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중간이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면 기말에는 시간 내에 또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번에 평균이 그래도 한 30점대 30점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 좀 얘기를 해보고 영어는 영어는 좀 유형이 바뀌었는데 실수가 없었다면 이번에 기말고사가 좀 더 나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 기말고사. 출제 범위가 어떻게? 일단 출제 범위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비상, 단기 특강 이제 고난도 유형이 들어갔고 3강, 4강, 5강, 미니 테스트, 내지문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들어갔고요. 교과서 3과 5과 이렇게 두 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학은 범위가 좀 어떻게 됐나요? 수학은 이제 수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수열 맨 끝 부분인 수학적 기납법까지 이렇게 기말고사 범위가 나갔고요. 이번 해송고 영어 기말 시험이 중간고사 시험이랑 비교했었을 때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다. 이제 유형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 주제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지? 라는 이제 궁금증에 많이 빠졌다면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정리, 내용 일치나 문법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문제를 좀 잘 간파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적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이제 좀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조금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좀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해송고만의 좀 스타일이 따로 잡혀져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랑 이제 대비를 한번 해보면 사실 모의고사를 1등급을 맞는 친구더라도 해송고에서는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안 될 정도의 내신 유형의 좀 색다른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 유형을 좀 넣으셔서 이제 문제는 출제를 하시지만 그 안에서 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시고 지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 밑에 다시 한번 지문을 만드셔서 이게 약간 인천외고나 미추홀외고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이제 문제들을 조금 가미해서 내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도 4개에서 5개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출제된 유형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뭐 외부 지문을 내신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없었는데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한 지문 정도 나왔는데 확실히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뭐 문법 구조를 신경 쓴다든지 하나하나 다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좀 전체로 이제 그 내용 정리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 이제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이제 많이 시키는 부분이 한 줄 한 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다 이제 올랐고 어머님들이 먼저 문자가 오셔서 성적이 지금 이때까지 해송고 시킨 시험 중에서 제일 많이 맞았다고 점수가 최고 점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보고 계시죠? 좀 해송고를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스타일들을 조금 유추해내서 좀 적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당장 치러야 될 또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신이 3, 4, 5등급이더라도 모의고사 때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송고에는. 그래서 내신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름방학 동안에 내신에만 몰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휘 문제가 해송고에서 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단어를 4주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 외우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이제 확실히 영어는 어휘력이 어휘가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좀 강조하시는 뭐 패러프레이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 패러프레이징 자체가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을 하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 외워야 되는 이제 고급 단어들이 좀 이제 같이 복합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성적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네네. 그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한 그렇죠. 프로그램도 따로 특강을 있는지. 준비해야죠. 네. 네. 일단 해송고 학생들한테 가장 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랑 이제 내용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법어휘가 조금 가미돼서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네. 어법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어법 같은 거는 뭐 한 개 정도 틀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법이 이제 좀 틀리게 되면 이제 1등급이나 혹은 또 2등급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객관식의 만점에 도전을 하는 것도 일단은 목표로 잡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이제 특강을 좀 통해서 이제 문법을 이제 좀 빡세게 하는 이 특강들을 좀 이제 많이 마련을 할 건데 네. 일단 두 개로 저는 좀 나눌 거예요.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여름 특강 문법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반을 하나 만들 거고 문법. 또 하나는 이제 개념은 이제 알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만 피드백을 빠르게 받고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반을 좀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네. 3, 4, 5등급 때 애들이 점수대를 좀 상승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문제 유형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해송고에서도 이제 기본 이제 점수를 이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틀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될 게 순서별 유형이랑 문장 삽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반드시 맞추고 가야 되는데 3, 4, 5등급 친구들이 여기서도 꼭 한두 개씩 이제 틀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내용적인 아까 문제들을 맞추더라도 또 똑같이 이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점수가 또 떨어지거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문장 삽입이나 네네. 순서 네네. 요런 문제들을 좀 맞추려면은 네네.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좀 간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일단 제 수업을 좀 들으면 예, 조금 노하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즐겁고 재밌게 배우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포인트 03288 네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서술형 대비, 그렇죠. 서술형 얘기를 서답형 대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빠질 수 없죠. 네네. 이번 중간고사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중간 기말이 이제 거의 같은 유형으로 서술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서답형은 이제 적다 보니까 항상 준비를 할 때 이 지문에 대한 핵심 단어를 좀 고르는 연습을 저희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답형 1번하고 2번까지는 학생들이 지금 저희 이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단답이면은 내용 정리를 다 했을 거고 단어를 적어 넣을 수 있는데 왜 못 적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어머님들이 이제 들거나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문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밑에다가 문장을 또 만드십니다. 따로. 네. 거기 문장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이제 단어의 이제 뜻을 이제 적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의 인지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요구하는 단어를 3개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악랄하네요. 네. 악랄해요. 마지막 서답형 3번 이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 구조를 포함해서 이제 적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무조건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맥에 맞지 않는 이제 정해진 이제 단어의 개수를 초과했을 때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답형 3번까지 준비를 시키는 거는 완전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이제 주어진 단어나 조금 더 동의어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연습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곁들여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제 3, 4, 5등급 친구들은 일단 객관식을 다 맞는 거에 목표를 좀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완성이 좀 되면 이제 서답형 1번이나 2번까지는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차근차근 2학기를 좀 대비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얘기도 우리가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수학도 이제 한번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 해송고 수학 기말 중간고사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부분의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중간고사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왔지만 기말고사는 단원별로 균등 분배해서 나오긴 했지만 조금 지역적인
문제 스타일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또 좀 궁금한 게 네. 이 부교재랑 이 좀 뭔가 직접 연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었는지. 그 해송고 부교재가 올림푸스 수1 사용하고 있고 초반에 쉬운 문제들이나 예, 그런 데에서 있었지 10번부터 예, 애들이 좀 풀기가 힘든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요런 문제들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2022년 22년도 수능 특강 문제를 이제 가져와서 변형을 해서 출제가 되었다. 좀 직접적인 연계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보고요. 특히나 이제 서답형 1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면 좀 이번에 기말고사 이제 치면서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됐던 어떤 문항들이 좀 시험지에 있었나요? 네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0번 같은 문제에 뭐 수열의 항해값이 유리수가 되는 값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었을 때 학생들한테 유리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확히 이제 정의를 표현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요런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릴 수 있는 정말 개념이 집중적으로 잘 다져져 있지 않다면은 요런 문제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좀 크다. 컸었을 것 같고요. 자, 학생들이 좀 10번 이후로 이제 문제를 풀 때부터 좀 멘붕이 많이 왔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다 모든 문항을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은 준비가 돼 있었던 친구들은 이건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원하고 이제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범석 선생님께서 이제 주셨던 문제 중에 나왔었던 문제가 있는지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좀 그런 게 있었는지. 학생들은 솔직히 기억 못 하겠죠. 제가 말씀. 근데 저는 이제 지도하는 스타일이 이제 개념이나 자체 교재로 이렇게 좀 진행하면서 시험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한 2주 남겨놓고서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요런 이제 타 학교 기출들을 또 풀어보게 시킵니다. 뭐 방문, 연송, 해송 뭐 이런 식 학교들의 기출들을 풀어봤었을 때 작년 이제 24년도 1학기 기말 수원 방문여고 기출문제의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가 서답형 3번에 출제가 거의 그대로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칭찬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이제 풀이를 수업 때 해줬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서답형 1번, 2번은 솔직히 이거는 당연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서답형 4번이랑 5번이 아무래도 좀 변별력을 좀 영어랑 비슷하네요. 영어도 서답형 마지막 문제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항상 여기 주변, 송도 주변 학교들은 서답형 맨 마지막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다 풀 수 있을 만한 시간 분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서답형 4번, 5번 빼고는 저는 나머지는 그래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 해송고 친구들이 점수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특별한 좀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원 자체가 수열, 수학적 귀납법 이런 내용 자체에서 개념 자체도 이제 머릿속에서 좀 잘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 3, 4, 5등급 때들이 조금 버거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좀 있고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하루에 뭐 3개씩이라도 좋으니 그걸 혼자 고민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여름방학 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 반등을 노리고 싶은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2학기 반등을 위해서 좀 해송고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뭐 저희 학원 특강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2학기가 1학기 내용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짧은 3주 동안 이 수투의 개념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과제나 숙제로 수원 좀 어려운 문제 한 그렇죠. 3개 정도 네네. 하루에 매일매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네. 이제 내년 수험생들한테 제일 필요할 게 고1 부분 수학 상하 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 잡혀 있다면은 네네. 앞으로 수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요 여름방학 때 빨리라도 좋으니 좀 그렇죠. 한 번 네. 다 돌리는 거. 수학 상하, 수원 기본적으로 좀 돌리면서 네네. 메인은 수투 전반적인 내용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그렇게 좋을 것 좀 같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희 학원은?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학기를 준비를 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때쯤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정시를 이제 대비를 정말 많이 빡세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시를 조금 더 2학기까지 좀 가져가 봐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수학에 대한 고민이 엄청 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도 엄청나게 이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이 3점 중후반대다. 3점 중후반 그럼 대. 저는 빨리 그냥 정시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네.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비해서 내신이 현저히 지금 떨어졌기 떨어지는데 때문에. 2학기 때 뭐 반등은 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과목 평균 등급 향상 이것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학원에서 네네. 고2 정시 대비반을 개설을 네네.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좀 고민이 진짜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 우리 아이가 계속 내신을 이제 대비를 하다가 네. 이걸 정시를 만약에 돌렸을 때 정시 문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학이라는 부분이 뭐 최소한 이 3등급 안에라도 이제 들어가거나 맞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이나 거의 내신만 준비를 하고 그쵸. 내신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를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내신 준비했던 게 수학에서는 당연히 다른 타 과목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네네. 고등학교 내신은 아시잖아요. 뭐 모의고사나 네네. 수능 기출을 이제 맞아요. 변형을 시킨 문제다 보니까 네네. 솔직히 기본적인 문제만 다 풀어도 솔직히 3등급은 나와야 되는 게 내신이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그럴 거면 시험 시간이 50분인 시험 말고 100분인 시험 속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기르면 오히려 내신이 안 나온 친구들한테는 지금 기회일 수 있다. 개선이 좀 될 수 있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학교들마다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이제 그 내신 포인트나 그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지문들이 깔끔하고 뭔가 이제 돌려서 얘기하거나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제 잘 풀 수 있는데 수학도 그게 저는 좀 궁금하긴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네. 내신 스타일로 이렇게 너무 맞춰서 하는 게 너무 힘든 학생들이 오히려 좀 깔끔하고 좀 괜찮은 문제를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수학 기말고사 총평을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네네.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였을 것 같고 네네. 객관식 17문제, 네네. 그 다음에 서답형 5개 이렇게 총 22문제가 나왔는데 부교재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조금 없었다. 오히려 이제 전 22년도 거나 이런 수능 특강 옛날 교재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좀 비슷하게 출제된 게 있어서 네. 서답형 4번, 5번 빼고는 제가 느꼈었을 때는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 정도. 네. 일단 지금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고민이시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면은 송도 에듀올 이제 카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1대1 채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희 송도 정탑 학원으로 이제 직접 전화 주시면 이 범석쌤이 수학 부분이나 아니면 수학 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영어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해송고에서 이제 2학기를 어떻게 반등을 해야 될지 이 영어 수학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
조금 더 이제 해송고에 대한 뭐 얘기뿐만 아니라 남은 시기를 어떻게 이제 출발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뭐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